돈키호테 3부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소중한 내 돈 키우고 지키는 노하우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 두 분이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매주 월요일 출동하시는 두 분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네, 슈퍼맨과 원더우먼 함께합니다. 빰빠라밤 빠빠빠밤. 자, 지난 한 주 청취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과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보험 상담소 얼쑤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보험보소, 보험보소, 보험보소. 얼쑤. 오. 자, 지난주 저희가 알릴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여러 사례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알릴 의무는 질문도 너무 많고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저희가 이번 주도 알릴 의무 2탄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주에 유병자 보험 그리고 또 알릴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일반체 보험보다는 알릴 의무의 질문 수가 적어서 병력이 있는 분들도 보험에 가입하기엔 용이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라는 단점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너무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보험 가입 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알릴 의무는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에게도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보험을 가입시킬 의무를 주장하는 기준이 되어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가입할 때 당연히 지켜야 하는 질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보험 소비자가 알릴 의무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하게 답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부당함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한테 물을 수 있어요. 부당함의 책임을 회사에 물을 수 있다. 내가 지는 정답.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모든 알릴 의무에 대한 답을 솔직하게 작성을 하고 보험 가입을 완료하는 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본인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보험 소비자 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약속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분쟁, 약관, 판례에 대해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이유도 실제로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안타까운 갈등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디, 실제 우리 보험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보험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소비자가 화가 나서 분쟁이 발생한다. 돈 안 주는 거겠죠, 뭐. 맞습니다. 보험금을 줘야지. 이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겠죠. 그죠. 네, 그렇다면 반대로 소비자가 지키지 않는 약속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보험회사의 눈을 피해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본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상황이 오면 보험회사에 왜 지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하면서 오히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알릴 의무를 제대로 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알릴 의무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알릴 의무는 사실 피해갈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정말 중요합니다. 우선 주디, 보험 가입할 때 보험 소비자에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너무 단순해서요. 혹시 기억나세요? 보험회사가 보험 소비자에게 물어보는 거요? 네, 맞아요. 이 보험 왜 가입해요?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뭐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지? 이름이 뭔가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지갑이 뭐예요? 네, 맞아요. 네.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 들어있어요. 있어요? 네, 뭐죠? 첫 번째 질문 바로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아야 되는 보험금이 감액되기도 하고요. 지급이 아예 거절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억울하죠. 나 직업이 틀렸을 뿐인데 내가 아픈 거 숨긴 것도 아닌데. 근데 예를 들어서 원래 저는 보험금을 1,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가정합니다. 근데 보험회사가 500만 원만 지급해요 라고 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화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알릴 의무를 일단 위반하셨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에는 사무직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당신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십니다. 즉 이건 좀 큰일이죠. 그러니까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급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사무직과 건설 현장직은 전혀 다르긴 하네요. 그렇죠. 네,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네. 사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건물 안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보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죠. 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직업을 제대로 고지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묻는 질문입니다.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을 포함해서요.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거나 의심소견, 치료나 입원, 수술, 투약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이 문항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는 병원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 아무래도 생각해보니까 저번 달에 감기에 걸렸던 게 기억나요. 수액을 한 대 맞았을 뿐인데 이런 거는 뭐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괜찮지 않나요? 단골 멘트예요. 안 괜찮아요? 두 번째 단골 멘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말에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식 혹은 과음을 해서 다음 날이 너무 힘들어 병원을 갔다 왔어요. 혹은 너무 배가 아파 그날 저녁에 병원을 갔다 왔는데 소화제나 수액 치료 받은 거는 큰일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으세요. 그래. 아니 왜냐면 갔더니 담당 선생님이 그렇게 큰일은 아니고요. 수액 하나 맞고 가세요. 그죠? 되게 간단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럼 큰일 아닌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감기로 가든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든 어쨌든 3개월 이내로 병원에 다녀오신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긴 하는데 분명 난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그냥 가볍게 맞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네,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병원에서 가서 받은 게 진료가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를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죠. 맞아요. 네. 물어보면 또 다 된다고 할까 봐. 나한테 불리할까 봐 또 못 그럴- 물어보죠. 네, 그래서 이제 숨겨서 나중에 보장을 제대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보험 소비자뿐만 아니라 설계사가 판단하는 것도 안 돼요. 네, 보험 회사의 심사자가 보고 판단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별 탈 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보험회사에 알려주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아주 위험한 질문이죠. 네, 그리고 네. 보험회사 직원들도 심사자가 사람이에요. 감기 걸린 것 같다 문제 안 생깁니다. 근데 말 안 하면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꼭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부터 짚어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수술 투약 물어봤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3개월 이내. 3개월. 병원에서 3개월 이내 다녀온 거를 고지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보험회사가 물어본 거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어봤죠. 3개월에 만약에 감기약을 타온 게 3개월이 넘었어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3개월이 넘으면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알릴 의무와 관련해서 감기에 걸리고 병원에서 수액 치료나 약을 복용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한다. 뭐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하지 말고 알릴 의무는 의무다. 의무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3개월 이내라는 조건. 이 3개월 이내에 있는 상황만 고지하면 된다. 저 예전에 안 걸린 적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이내만 얘기를 하면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라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알릴 의무에 대해 지레 겁을 먹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네,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보험은 1년, 2년만 가져가는 상품이 아니죠. 저희가 반복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이 넘게 보험 상품을 유지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안에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보험회사에 고지를 한다면, 즉 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한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험회사에 내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알릴 의무 관련된 세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3개월 이내, 이제는 3개월이라는 단어가 들리실 것 같은데요. 3개월 이내 마약을 사용했거나 혈압 강화제, 신경 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예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약 복용에 대한 부분도 3개월이 넘었다면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시 정리를 하면 알릴 의무와 관련해서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3개월 이내 진료를 받았거나 3개월 이내에 약을 복용한 사실이 있었으면 무조건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보험에 가입을 해라. 근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진료나 약 복용이 이미 3개월이 지난 일이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혹은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거 많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여기선 기준이 3개월이 아닌 1년 이내인데요. 1년 이내 같은 경우는 내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게 있나? 라는 거. 예를 들어 여성분들은 가슴에 섬유선종, 결절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자궁에 혹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남성분들은 대장이나 위 용종 제거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렇죠. 이런 경우 보통 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추적 검사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의 경우 건강한 분들에 비해서 여러 질환에 대한 위험에 좀 더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선별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사실은 1년이죠. 1년만 지나면 알려주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9개월 전에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 더 1년을 채우고 1년이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굳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고지를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건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계신 게 있는데 그 검사를 받은 지 1년이 넘은 후에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수술, 제왕절개 포함되고요. 계속해서 7번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하신 사실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게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교통사고로 입원한 적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물어보시는데요. 보험회사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5년이 넘었다 그럼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주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심사자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입원을 크게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수술과 관련해서는 나 대장용종 제거했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지만 수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보험료가 말씀을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해당 부위에 부담보가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주지 않는다 할 수 있는데 우선 부담보 잠깐 설명드리면 부담보는 가입 전 치료력이 확인되는 경우 치료한 부위의 담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장을 제한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예를 들어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발목 부상을 정말 많이 입으세요. 그럼 치료 후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럼 발목에 관련된 보장은 길게는 5년, 짧게는 1년 정도 보장을 제한하는 게 부담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발목 골절 한번 당했다고 5년 동안 그 부분을 보장을 안 해준다고요? 네, 중요한 건 부담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부담보는 질병만 잡혀요. 그래서 골절이 또 됐어요. 보상이 됩니다. 상해는 부담보를 못 잡죠. 얘를 골절로 들어줘가지고 헷갈리게. 발목 부상이에요. 부상. 골절 말고 부상. 그러니까 질병에만 네. 부담보가 있다 어쨌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가 잡힐 수는 있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보험을 가입할 때 묻는 알릴 의무와 관련된 질문 항목들 살펴주셨습니다. 특히나 알릴 의무 가운데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을 하거나 계속해서 7번 이상 치료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런 사실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입원, 수술이나 약 복용을 한 지 일정 기간이 넘었다. 그러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지를 한다고 해서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보험료가 살짝 할증되거나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고지를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위험 부위나 상황에 따라서 할증되는 보험료 금액도 다를 것 같고요. 부담보의 기간도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 내시경 중 대장 용종을 제거하셨다면 그 해당 부위에 5년, 짧게는 3년, 1년 정도의 부담부가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대장 용종 같은 경우는 제거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판단하고 기간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대장 용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2023년인데 보통 2021년에 용종을 제거했다라고 하면 2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담부가 3년 정도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즉 5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2019년이다. 그러면은 이제 4년이 지났으니까 1년 정도 부담부가 잡힐 거예요. 그거는 뭐 보험회사나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그렇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알릴 의무에서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7번 이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인데요. 자, 예를 들어 허리가 안 좋아요. 디스크 진단을 받은 다음부터 저는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물리치료를 뭐 몇 년도 몇 월부터 매주 몇 회 이상 가셨다면 그걸 다 말씀하시면 돼요. 오히려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물리치료 받는 게 그냥 뭐 큰 진단도 아니고 그냥 가서 뭐 몇천 원 받고 오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고지를 하셔야 돼요.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이건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릴 의무 사항이 간편한 간편보험, 즉 유병자 보험 가입하시면 됩니다. 간편보험은 질문이 아주 간편하죠. 그래서 가입이 용이하지만 그만큼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짚어볼 부분이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이 문항인데요. 네.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은 보통 한 번 병원 다녀오시면 30일치 혹은 2달치, 3개월치 이렇게 타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도 보험회사의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당뇨약 먹는 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 보장을 제한한다던가 그러니까 뭔가 보험회사에서 담보를 많이 빼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방금 권혁준 전문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할증이 조금 되더라도 알릴 의무가 간편한 간편보험이 사실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 복용 사실은 꼭 말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군요. 7번 이상 치료를 받는다라는 거 그리고 또 30일 이상 투약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건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11대 질병, 즉 중대한 질병인데요. 이건 어떤 회사는 8대 질병으로 나오는 보험 상품들도 있습니다. 더 간소화됐네요. 그렇죠. 아무튼 11대 질병이 보통의 문항인데요. 암 진단 받은 적 있으신가요? 물어보죠.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심장판막증, 강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당뇨병, 에이즈, 직장 또는 학문 관련 질환입니다. 이런 부분 진단받은 적이 있다고 하시면 말씀하셔야 됩니다. 만약 고지를 해서 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다른 상품들도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병력을 고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임신 중입니까? 묻기도 하고요. 태아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선천질환 이상의 무언가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묻기도 하는데 이 문항에 만약에 해당된다면 말씀하셔야 해요. 치아보험 가입할 때 뭐 물어보는 것도 따로 있죠. 보철, 보존, 근간치료를 가입하실 시 치통, 치아 흔들림, 우시증, 치은염 등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계십니까? 라는 문항도 있고요. 맞아.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들 헷갈려하시는 여성분들은 특히나 장롱면허입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나는 운전을 잘 안 해요. 근데 면허증은 있어요. 가끔 합니다. 라는 분들은요. 보험회사에서 운전을 안 한다고 말씀했다가 나중에 운전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반대로 운전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하는 경우는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운전을 합니다라고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죠. 그러면 가입한 다음에 치아보험 가입한 다음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럼 나중에라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당연히 알려야 됩니다. 맞아요. 통지 의무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1년 이내 다음과 같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있죠. 이건 위험한 취미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분인지를 보죠. 그러니까 스쿠버 다이빙,
행글라이딩이나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수상스키, 자동차, 오토바이 경주, 번지점프, 빙벽, 암벽 등 한 번 해봤다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나 자주 반복했는지 혹은 동호회를 가입하신 분인지 나는 자격증이 있어요 하면은 말씀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위험한 침해의 기준은 보험사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부업 또는 겸업과 관련해서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으십니까? 라는 문항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겨울철에는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예라고 하셔야 합니다. 네, 또 3개월 이내 해외 위험 지역에 출국 예정이 있으십니까? 전쟁 지역이나 미개척 지역, 열대, 한대, 등반 산악지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으시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3개월 이후에 가시는 거라면 위험 지역에 가시는 거라면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네. 그리고 음주나 흡연, 키, 몸무게 이런 것들도 물어보죠. 맞아요. 네, 중요한 건 키, 몸무게. 여기서 많은 보험회사가 생각보다 까다롭게 보는 경우 있어요. 왜요? BMI 지수가 정상 수치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릴 의무 관련된 질문들 BMI 지수가 맞는지 이런 거 잘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알릴 의무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알릴 의무는 사실을 잘만 보면은 피해갈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를 꼭 말해야 되나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간이 앞에 꼭 떡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 기간을 잘 계산해서 가입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릴 의무라는 거 의무기 때문에 가입자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에 붙어 있는 조건들 몇 개월, 몇 년 뭐 이런 것들 그 안에만 있는 것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들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얘기만 하면 된다. 자, 우리 동기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분은 보험과 관련된 분쟁 사례나 판례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아무래도 이 알릴 의무와 관련된 판례나 분쟁 사례들도 많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가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불확실한 기억에 의존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 보상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좀 예를 들면 의사에게 들은 내용이 없다고 판단해서 고지하지 않았는데 보험사의 조사 후 해지, 보상 거절 처리가 된 사례에서 의무기록 사본에서는 진단, 치료 등의 고지를 해야 하는 사항이 진료 기록에 작성되어 있어서 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특별한 얘기 안 하셨는데라고 나는 기억을 했는데 그렇죠. 선생님은 진료 기록서에다가 남겨놓으셨던 거죠. 네, 맞아요. 이 고지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 진찰, 검사 소견, 1년 이내 추가 검사 재검사 관련 항목,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이런 게 좀 대표적이고 위반 사례가 정말 많아요. 본인은 의사 선생님한테 진단을 받았을 때 7일 이상 치료, 뭐 6일, 7일, 10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본인은 그냥 쉽게 지나가게 된 건데 진료 기록에 이런 것들이 떡하니 써 있는 거죠. 사실 길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큰 병을 앓았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기억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 네. 같은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조금 가볍게 병원을 찾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얘기를 조금 가볍게 스치듯 들었거나 내가 너무 금방 아팠다가 그냥 쉽게 나았거나 이런 것들은 네. 내가 좀 잊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내 기억에 의존하는 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분쟁 사례가 있었던 거는 여성분이에요. 자궁의 근종이 조그만하게 발견됐대요. 한 1cm 정도 된대요. 근데 굳이 요거는 수술도 안 하고 약을 먹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 혹은 복통이 있으면은 꼭 내원을 해라. 라고 넘어갔어요. 나는 배 아픈 것도 없고 굳이 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한 1년 후에 보자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당장 문제가 없네 하고 넘어갔는데 한 6개월 뒤에 만약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죠. 그럴 경우에는 근종을 갖고 있었죠. 그럴 경우에는 고지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의료기록 사본을 사실은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저희가 슬쩍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예요. 기침이 심해요.
그래서 재검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선생님이 의료 기록에다가 조금 더 추가 검사 재검사를 요한다라고 적어놓은 거죠. 근데 나는 넘어간 거예요. 집에 와보니 기침도 멎었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약을 먹으라는 이유 뭐 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처방도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가입할 땐 사실은 이게요.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알리르분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은 가입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하나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그때 보험회사 조사자가 나와서 선생님께서 알리름을 위반하셨어요. 그럼 너무 놀라세요. 다들 그랬었나요? 왜냐면 내가 일부러 어긴 게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기억에 의존하기보다는 만약에 내가 어딘가가 불편하다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다면 다른 과 협진을 좀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병원을 다녀왔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알아봐요? 내가 병원 다녀온 걸 3개월 이내에 내가 갔던 병원들 다 일일이 내 다이어리를 다 체크해 볼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갔다 온 병원들 3개월 이내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기억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3개월이 모를 수도 있지. 3개월이 가장 많이 사실은 분쟁이 일어나는 건 재검사 소견이에요. 협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른 과를 다녀오세요. 만약에 내가 열이 많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어지럼증도 있어서 그렇죠. 그럴 경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분쟁 사례까지 가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건 내가 정말 2번 진료 받았었다라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했을 때예요. 지금 소비자께서는 만약에 협진을 얘기를 들어서 다른 과도 이 날짜에 다녀오셨네요. 그랬는데 까먹었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고요. 내가 병원에 갔다 왔다. 라는 게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사실은 나는 본인은 예를 들어서 홈택스라던가 연말정산 이제 곧 하시죠. 네. 간소화 서비스 그러니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가 병원 갔던 자료들을 얼핏이라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맞아요. 기억나요. 혹은 정말 정확한 거는 그 병원에 진료 기록지를 떼보는 게 사실은 확실합니다. 네. 자, 그리고 본인이 다녀온 병원들 다 조회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조회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 이음이었나요? 네, 그런 어플들도 있고, 네, 그런 어플들을 이용해서 내가 뭐 6개월, 1년 동안 갔던 그런 병원들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습관성 어깨 탈구가 있으셔서 고민이시란 최윤선님, 그런 사람도 고지를 해야 될까요? 수술이나 시술은 날짜가 남는데요. 이건 그때 치료받는 건 아니라서요. 라는 말씀 주셨네요. 알리림에 해당한다면 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습관성 탈구시라면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몇 번 갔어요.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알려주지 않아도 되고 1년 안에 몇 번 갔어요. 그러면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날짜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다면 갔다 오신 걸 말씀하셔야 된다. 죄송합니다. 혹은 5년 이내 7번 이상 습관적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성 탈구라는 진단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치료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병원 다녀오신 이력을 꼭 받아보셔야겠네요. 뽑아보시기 필요한 것 같고요. 뭐라는 거야? 자, 뽑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궁금증 보겠습니다. 8333번님.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근직인데요. 간혹가다 현장 실사 같은 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보험을 보니까 사무직으로 되어 있고요. 보험 가입할 때도 이럴 땐 사무직으로 쓰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험금 받을 때 문제가 될까요? 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상해 급수를 보면 보통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일반 회사 사무직은 1급, 아주 안전한 1급이고 그리고 2급이 있는데 보통 건설 회사 사람들은 건설 현장 관리자 분들은 2급이에요. 그리고 3급 같은 경우는 건설 회사로 예를 들면 3급 같은 경우는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렇죠. 그래서 1급, 2급, 3급으로 나뉘는데 지금 내근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현장에 가실 때 아마 직접 일은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 관리자로 돼서 그렇죠. 2급으로 이제 돼야 되는데 급수가 이제 달라지게 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급이 되셔야 되는데 1급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네. 자, 그렇군요. 여기까지 궁금증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알릴 의무는 솔직하게 대처하면 두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둘째. 알릴 의무 사항에서 앞의 기간, 즉 3개월, 1년 등의 기간을 잘 판단하고 확인하자. 자, 지금까지 내돈 내키 권혁준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